기관의 팔자 빌려 신저가를 연출했던 SK케미칼. 오늘은 소폭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오늘 김종의 신저 신고가에서는 SK케미칼이 반등세를 지속하며 신저가 탈출에 나설 수 있을지 알아보겠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하겠습니다. 지난번에 롯데케미칼 함께 살펴봤는데 이번엔 SK케미칼이에요. 오늘은 반등에 나서고 있는데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직까지는 큰 의미를 부여하기는 좀 어렵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 종목이 왜 신저가에 왔는지를 좀 파악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네. 무엇보다 이제 실적에 기인한 흐름이 컸다라고 보여집니다. 이 회사는 좀 굉장히 독특한 회사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이제 나오는 뉴스를 보면 제약업과 관련된 뉴스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뭐 신약 추진하겠다 이런 얘기들, 과거 동신제약과의 합병, 또 유위케어도 합병하면서 전체적으로 이제 제약업종에 있는 종목이 아닌가 생각이 되는데 업종은 화학이고 실제로 이익은 SK 가스에서 대부분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관련된 지분자회사라 볼 수 있는 SK 가스에서 대부분의 이익을 올리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굉장히 이제 복잡다단한 성격을 지니고 있다. 그래서 향후의 성장성은 제약업 쪽에서 내고 있지만 그린 쪽, 그린 이제 에너지라든지 이제 그린 화학 쪽 그리고 이제 케미칼이나 SK 가스 쪽의 전반적인 매출 비중이 굉장히 높은 종목이어서 이쪽의 매출과 전반적인 이익 부진이 현재 구간에서 주가를 끌어내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증권사에서의 실적 추정은 과거에 보면 4분기부터 개선된다라는 얘기가 주류를 이어왔지만 실제적으로 화학 업황의 부진 또 전반적인 원가의 상승 이런 것들로 인해서 계속 실적 개선이 지연돼 왔다라는 거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계속적으로 이제 기관도 선호하지 않는 종목이었고 네. 주가도 이렇게 신저가에 밀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이렇게 좀 볼 수가 있습니다. 정말 여러 가지 사업을 하고 있는 SK케미칼인데 바이오 부분 그 매출이 나고 있는 부분 말이에요. 그 전체 SK케미칼이 하고 있는 사업 가운데 좀 비중이 좀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겁니까? 아직까지는 5% 정도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다시피 그렇게 5%밖에 차지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SK가스의 지금 이익 비중이 너무 높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SK가스 발음이 잘 안 되네요. SK가스 이제 지분에 네. 관련된 그 이익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와 관련해서 이제 상대적으로 작아 보이지만 지금 SK케미칼에서 적극적으로 키우려고 하고 있는 쪽은 그린 소재 쪽과 함께 이 제약사업부입니다. 근데 이쪽은 괜찮아요. 네네. 지금 제약사업부 쪽에서는 그나마 이게 제대로 나고 있고 부진한 것은 지금 기존의 케미칼 사업, PET와 같은 이 그린 소재 사업 쪽이 워낙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실제적으로 LPG 가격의 변동에 따른 SK가스의 이익 부진이 지금까지 주가의 하락을 이끌어왔기 때문에 이 부분의 회복이 나타나는지 여부가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아닌가. 그래서 과거에는 SK가스 쪽에서 캐시카우 역할, 기본적으로 이익을 계속 어느 정도 내주면서 신규 성장 모멘텀이 부과되니까 주가가 굉장히 강세를 보였는데 현재 SK가스도 부진한 데다가 이 신규 성장 쪽에서 제약 쪽은 제대로 내고 있지만 말씀드렸던 그린 소재 쪽이 워낙 부진한 상황이어서 현재 이런 부진한 실적이 나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이 증권사의 추정으로 보게 되면 하반기 정도에 이제 실적이 좀 턴어라운드 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린 소재 부분도 조금은 그렇고 SK가스도 부진하고 화학 쪽도 이제 업황이 개선될 것이라는 시그널이 아직도 안 나오고 있고 그럼 접근할 땐 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보유하신 분들.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하반기 정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예. 종목이다. SK가스의 이제 LPG 가격이 결국은 이 타임렉, 시차가 존재했기 때문에 현재 부진한 실적을 낸 거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흐름이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풀릴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그린 소재 사업도 상반기보다는 하반기 쪽에 좀 기대를 걸고 있는 상황이고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제약 쪽 이런 쪽은 지금 실적이 괜찮게 나고 있는 상황에서 오늘 또 SK 바이오팜과 전반적으로 이제 협력하겠다라는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쪽에 이제 파이프라인은 괜찮은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SK 케미칼 같은 경우에도 상반기까지는 실적이 좀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부터는 서서히 풀려간다라는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이미 가지고 계신 분들이라면 지금 팔기에는 조금 아까워지고 있다라는 거죠. 지금이 현재 이제 PR 10배 정도의 수준에서 지금 주가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올해 추정 실적으로 좀 보면 네네. 그래서 현재 구간에서 팔기는 좀 너무 늦었다라는 판단을 하고 있고요. 하반기까지 기다려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신규 매수 입장에서는 아직까지 매수의 타이밍은 아니다. 좀 더 기다려 보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수급의 이제 개선 여부를 보면서 접근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신저가 기록하고 있는 SK케미칼 점검을 했는데요. 지난번에
우리가 함께 살펴봤었던 롯데케미칼과 물론 사업의 내용상은 좀 많은 뭐 차이점이 있긴 합니다만 둘만 놓고 본다면 어느 쪽이 반등이 조금 더 강하게 나올 것이라고 보세요? 만약에 화학업종으로 인한 반등이 나온다면 롯데케미칼이 강하겠죠. 그런데 이제 안정성을 보자면 아무래도 사업부가 좀 다양하고 그리고 전반적인 이 사업부의 성장성이 화학 사업보다는 바이오 쪽에 좀 더 있기 때문에 네네. 화학업종에 의한 반등이라면 롯데케미칼 쪽에 무게를 두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장기적으로 좀 안정적인 숫자를 원하신다면 롯데케미칼보다는 오히려 SK케미칼 쪽이 좀 낫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두 종목에 대한 비교까지 점검을 해봤습니다. 오늘 SK케미칼 점검했습니다. 김종효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